요즘 20대 연애하는 스타일이 뭔지 아니?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연애 스타일이 뭔데? 그랬더니 20대 이제 밀레니얼 세대 그 밑에 세대는 결혼이라는 건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요. 연애를 하더라도 의무감이 없는 연애를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야 뭐 했어 뭐 그러면서 이제 데이트도 하고 밥도 먹고 그리고 뭐 여행도 가는데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오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간섭.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일찍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뭐 우리 때는 왜 치마 왜 이렇게 짧은 거 입었어? 딴 남자들이 보잖아. 이러면 어머 나를 너무 사랑하나 봐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때 미친 거죠 우리가. 근데 지금은 그렇게 간섭하는 순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가 나한테 돈을 주기로 했어. 생활비를 주기로 했어.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내 옷을 사는데 왜 지가 짧은 옷 입는다고 난리야. 그러면서 안 만난대요. 웃기죠? 근데 그게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는 즐거움만 있는 관계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연애라는 걸 하잖아요. 그럼 연애라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 얘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이렇게 좀 길게 생각을 정리를 하는 편이에요. 그럼 연애란 뭘까 그랬더니 의무가 있는 관계더라고요. 그래서 의무가 있는 관계가 뭐야? 봤더니 적어도 연인 사이에서 늦게 들어가면 서로 걱정하니까 일찍 들어가기로 서로 얘기를 하고 혹시라도 늦게 들어가면 미안해 나 늦었어라고 얘기해주길 원하는 관계. 그렇다고 나한테 네 월급 나한테 줘 이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적어도 정서적으로 우리가 관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연애라는 관계를 맺고 있다면 적어도 나도 너한테만 충실할게 너도 나한테만 충실해. 그렇다면 그런 증거를 다오. 그러니 뭐 혹시라도 딴 여자들 만나는 그 술집 가서 뭐 다들 어울리면 너는 안심할 수 있다 사실 나한테 증명해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증명에 대한 의무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결혼이라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럼 더 나아가서 보면 결혼이라는 건 뭐냐면 의무감이 있는 단계 플러스 뭐가 있어요? 책임까지 있는 단계예요. 의무와 책임이 있는 단계라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의무와 책임이 없다면 그 결혼은 결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결혼을 하면서 그 의무와 책임 중에서 나는 어디까지 의무와 책임을 질 테니까 너도 어디까지 하자라고 선을 정해야 되잖아요. 네 생각에 머릿속에 있는 의무와 책임, 내 머릿속에 있는 의무와 책임이 서로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럼 서로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합의해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혼전계약서를 팍쫙 쓴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냥 얘가 나를 평생 책임져 주겠지 아니면 우리 함께 죽을 때까지 살겠지 이 환상 하나로 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가 버리든 내가 버리든 둘 중에 하나는 버릴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의무와 책임을 가질 때 어떤 걸 의무와 책임을 가져야 돼요? 결혼을 했으니까. 제가 예전에 한때는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한 남자가 사별을 했어요. 30대 초반인데. 근데 아내가 자살을 했대요. 그래서 왜 자살했어? 얘기를 가만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내는 결혼을 하면서 굉장히 가난한 집에 아내였고 결혼을 하면서 한 200~300만 원 정도의 그 빚을 지고 결혼을 했나 봐요. 그렇게 많은 빚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자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집이 있어서 혼수도 그렇게 많이 할 게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해갖고 왔대요. 해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 빚을 솔직히 말하면 남편이랑 같이 갚아도 되고 사실 갚아도 되는 남자가 갚아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남자는 그걸 갚아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매주 이제 돈을 벌어서 뭐라고 하죠? 카드값을 갚은 거예요. 그래 갚아 나가는데 그렇게 한 1년, 2년 살고 1년도 아마 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여성분 중에 약간 감정기분도 좀 있고 그랬었다고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남자가 외제차를 산 거예요. 그것도 현금 몇 천만 원 모았던 걸 하고 할부까지 끊어서. 자, 여자의 입장에서 그거 어떤 느낌 들어요?
어때요? 배신감. 굉장히 큰 배신감이죠. 어떤 느낌의 배신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따지잖아요. 그러면 남자의 행동은 잘못된 건 없어요. 이성적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자기 돈으로 자기가 쓴다는데 이성적으로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여자분 같은 경우는 그걸 딱 보고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느낀 그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분명히.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외제차 살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힘든 와중에 지가 결혼하자고, 보통 결혼 남자가 쫄라서 하잖아요. 결혼하자고 해서 결혼해서 이 정도는 갚아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모른 척하고 이렇게 했을까? 근데 그날 절대 싸우게 됐대요. 부부싸움을 했는데 부부싸움 하고 나서 그날 저녁 때 술을 마셨는데 그 술김에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이게 부부라고 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요즘 부부들은요, 경제적으로 공동체로서 살지 않아요. 경제를 합치지 않아요. 여자 따로 돈을 벌고 남자 따로 돈을 벌어요. 그것도 본인들이 합의한 거라면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서로 생각이 똑같고, 그리고 서로 맞벌이를 하고, 그리고 서로 각자 생활을 하고, 집을 공동체로 살고, 그러면서 생활비 같이 내고. 근데 앞으로 그렇게 살면 뭐가 가장 큰 문제가 닥칠까요? 언제부터 그런 생활이 문제가 닥치죠? 애 낳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닥쳐요. 남자는 자기가 애를 안 낳잖아요. 그래서 애를 낳고 이 아이를 키우려면 여자는 누군가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게 이 옆에서 도와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도와주실 분들이 없으면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야 돼요. 그럼 정말로 경제공동체라고 생각하는 문제는 이 임신 육아부터 생기거든요. 근데 남자는 그것까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이 생물학적으로 여자는 이 임신과 출산 때문에 생기는 그 모든 문제들을 남자가 책임지고 커버해 줄 수 있어야 결혼을 결심해요. 그래서 이 남자가 결혼하자고 계속 쫓아다녀야, 그래 그럼 네가 그 정도로 마음이 다 준비가 돼 있으면 나도 한번 같이 살아볼게, 이런 느낌으로 결혼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남자애들의 생각이에요. 반대로 남자들의 생각이 어떠냐면, 제가 이 임신과 육아 얘기를 이제 영상 내에 설명을 안 하고 업로드를 하나 딱 해놓으니까 밑에다 뭐라고 달렸냐면, 제가 그거 듣고 정말 충격받았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여자가 보기에 남자는 돈으로밖에 안 보이냐? 아니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돈으로밖에 안 보이냐? 그러면 여자가 기생충이지 뭐야?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여자도 피해의식을 갖고 있고 남자도 피해의식을 갖고 있구나.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충분히 상대방의 입장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서로가. 그래서 결혼을 처음에 약속을 하던, 아니면 임신 계획, 아이를 키울 계획이 생기던, 어쨌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뭘 결정해야 되냐면,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이런 영역이야. 그리고 희생을 해야 되는 영역이 이런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임신과 출산을 하는, 사실 애기를 임신하고 출산 딱 하고 나면 몇 년간 우리가 바깥 구경 못해요? 몇 년 바깥 구경 못하셨어요? 최소 5년이에요. 최소 5년 동안 친구 만나러 나가지를 못해요, 마음 편하게. 초등학교 가서도 문제예요. 애들 숙제가요, 엄마가 옆에서 안 해주면요, 해주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신과 육아만 막 갖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춘기 요것만 갖고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일단 가정이라는 걸 먼저 이야기를 했을 때, 너랑 나랑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걸 한다면, 결혼의 목적은 너랑 나랑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근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걸림돌들이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육아예요.
임신과 출산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앞에 임신과 출산을 하고 나면 우리가 사실 그때도 나보고 돈을 벌으라고 한다면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거를 먼저 사전에 합의가 끝나줘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합의가 끝나주지 않은데 생각이 다른 거예요. 애 낳고 나서 알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서로.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제일 갈등이 많은 영역 또 있어요. 어디죠? 어디가 또 갈등이 많죠? 시대에 이 시대에 미쳐요 진짜. 시대에 진짜 장난 아닌 게 이 시댁에 대한 이게 뭐 빈프로젝트는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시댁도 참 미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요런 이 가족 간의 관계 이야기 좀 많이 하는데 아내분들한테 물어봐요. 가족의 범위가 어디예요? 라고 물어봐요. 여기 계신 분들 가족의 범위 어디까지예요? 부모 형제. 부모 형제 나와요? 부모가 어느 쪽 부모예요? 양쪽 다? 여기 좀 옛날 분이 많으시네요. 또 남편